어머니는 내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인수, 올해 75입니다. 경기도 수원 외곽, 낡은 빌라 3층.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사는 집입니다. 방 2개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그는 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팔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집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찾아오셨을 때의 기억과 겹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서울에 삽니다. 딸은 부산에 있습니다. 둘 다 바쁘게 살고 있고 명절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박인수는 젊은 시절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도 쉽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나면 누구보다 크게 웃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인수 형이라고 불렀고 현장 막내들은 그의 눈치를 보면서도 그를 따랐습니다. 억세게 보이지만 뒤끝 없는 사람. 그게 박인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웃음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서는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가끔 웃다가도 이유 없이 멈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의 생일입니다. 그는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없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깨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이불 끝이 약간 축축합니다. 새벽에 땀을 흘렸나 봅니다. 아니면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마른 미역이 담긴 봉지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박인수에게 생일 아침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전화 한 통. 벨소리가 울리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6시. 어머니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이미 전화를 누르고 계셨습니다. 아들 미역국은 챙겨 먹어라. 밥은 먹고 나가야지. 박인수의 어머니, 이름은 오복순.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평생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며 산 여자입니다. 글을 잘 못 읽으셨습니다. 수첩에 무언가 적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쓰셨습니다. 날짜를 숫자로 기억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어쩌면 그게 글을 잘 못 배운 분이 날짜 하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발달시킨 능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알았어요. 엄마, 저 바빠요. 박인수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면회 한 번 오지 못하셨지만 전화는 어떻게든 하셨습니다.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받은 전화였습니다. 아들, 오늘 내 생일인데 거기서 밥은 잘 줘?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박인수는 응. 잘 줘. 끊어. 뒤에 사람 많아. 라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현장 나가느라 전화 받기가 번거로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전화하셨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되면 몇 번이고 다시 거셨습니다. 나중에 형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머니는 전화가 안 되면 옆집 아주머니한테까지 가서 우리 인수한테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뒤에도 전화는 왔습니다. 아내 이정숙이 먼저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수 씨요? 자고 있어요?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그래도 깨워라. 잠깐이면 돼. 이정숙은 웃으면서 그를 깨웠습니다. 박인수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잔다고. 알아. 금방 끊을게. 미역국 아직 있어? 어젯밤에 며느리한테 끓이는 법 알려줬는데 아내는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 그대로 참기름에 미역 먼저 볶고 소고기 넣고 국간장으로 간 맞추고 끓였습니다. 박인수는 그 국을 먹으면서도 맛있네. 라고 한마디 했을 뿐 특별히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시어머니도 그런 말 없어도 다 알았을 겁니다. 박인수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박인수가 50이 넘었던 해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그해 서울에 올라와 큰며느리 집 근처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셨을 때였고 혼자 버스 타고 다니는 게 걱정돼서 자식들이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많이 싫어하셨습니다. 고향 땅 두고 서울까지 와야 하냐고. 거기서 죽으면 땅도 낯선 데 묻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손주들 보는 재미가 생기고 나서는 조금 익숙해지셨습니다. 그해 박인수의 생일 오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수야, 오늘 저녁에 집에 있냐? 왜요? 잠깐 들르려고. 그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이 있었는데 뭐 잠깐 들르셨다가 가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작고 납작한 케이크. 초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요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나오시기가 어려워서 바래다 드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복지사 선생님이 말해주셨는데 어머니는 그날 오전부터 아들 생일 케이크 사러 가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박인수는 그 케이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창피했습니다. 50 넘은 남자가 케이크라니. 옆집에서 볼까봐 얼른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애들도 아니고.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박인수는 그날 초에 불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회식 시간이 됐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주들하고 케이크를 드셨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케이크는 냉장고에 있었고 그는 꺼내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케이크 사러 가려고 아침부터 옷 챙겨 입으셨대요. 혼자 가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말려서 같이 갔다고. 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케이크 이야기는 한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잊혔습니다. 바쁜 날들이 이어졌으니까요. 잊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잊힌 게 아니라 마음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건드리기 싫어서 피해 다닌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박인수가 68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오래 계시다가 마지막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열흘을 더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박인수는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은 지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러 갔을 때
그가 어머니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원래 색깔이 뭔지 알 수 없는 수첩이었습니다. 표지 안쪽에 어머니의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복순.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들. 인수 군대 간 날, 인수 첫 월급 받은 날, 인수 결혼한 날, 인수 아들 태어난 날, 인수 딸 태어난 날, 그리고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것. 매년 같은 날짜에 동그라미. 인수 생일 미역국. 처음 몇 장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어머니가 기억할 수 없는 나이가 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던 해까지도 어떤 직원분이 대신 적어드린 것인지 날짜 옆에 같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인수 생일 미역국.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박인수는 그 수첩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에 큰형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형제들은 그가 혼자 있을 수 있게 자리를 피해 줬습니다. 나중에 큰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것도 다 적어두셨더라. 근데 가장 많은 페이지는 내 것이었어.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꺼내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해 전 일입니다. 박인수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요양병원에서 많이 쇠약해지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보호자를 불러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생일날 박인수는 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었습니다. 납기가 있었고 아랫사람들한테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머니의 상태를 눈으로 봐야 하고 그게 힘들었습니다. 건강하게 계실 때의 어머니가 아닌 그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그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는데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초점이 맞춰지더니 입가에 아주 작게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힘겨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제 미역국은 먹었냐? 박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잠시 후 들어왔습니다. 박인수가 어머니 아들임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어머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아들 생일인데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다고. 이 상태로는 당연히 안 되니까 말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이걸 구해놓으셨어요. 간호사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미역 봉지 하나. 마트 봉지 속에 반듯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역이라도 갖다 주면 며느리가 끓여줄 거라고 하셨어요. 박인수는 그 봉지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집지 않았습니다.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태에서도 병원 침대 위에서도 누군가한테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아들의 생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그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이 드신 건지 몸이 힘드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인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오면서 복도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동생 인숙이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오빠 괜찮아?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장례식은 사흘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인철, 인수, 인숙. 오랜만에 셋이 같이 밤을 샜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고 가고 음식을 나르고 절을 하고 또 오고 가고 박인수는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3일째 새벽 조문객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형 인철은 옆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인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나갔습니다. 박인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사진 속 어머니는 좋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박인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한테도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했으니까.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이 잠겼습니다. 나 미역국 안 먹었어. 생일날, 병원에 안 갔던 그 생일날, 어머니가 어제 미역국 먹었냐고 물으셨을 때 대답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날, 나 안 갔어. 바쁘다고 안 갔어. 미역국도 못 먹었어. 근데 엄마는 거기서도 미역 봉지 챙겨놨더라. 말이 끊겼습니다. 75의 남자가 평생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면서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형이 옆방에서 나와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형한테 기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창문으로 옅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박인수는 눈물을 닦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인수는 여전히 수원빌라 3층에 삽니다. 아들은 지난주에 전화를 했습니다. 생일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때 올라갈게요. 박인수는 안 와도 된다. 힘들게.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니요,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6시 그는 일어나 냉장고를 엽니다. 마른 미역을 꺼냅니다. 물에 불립니다. 냄비를 올립니다. 참기름을 두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옆에서 보면서 익힌 방법입니다. 아내는 어머니한테 배웠고 그는 아내한테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방법입니다. 국이 끓기 시작합니다.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국그릇 2개를 꺼냅니다. 하나는 자신 것, 하나는 식탁 한쪽 빈자리에 놓는 것. 조용히 밥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자리 하나를 더 챙깁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그는 아주 낮게 말합니다. 엄마, 나 밥 먹었어. 첫 해에는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2번째 해에도 울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도 어머니가 듣는다는 걸 그는 압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뜹니다. 뜨겁습니다. 맛있습니다. 잠시 후 아들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오늘 오후에 출발할게요. 이어서 손주 사진이 하나 옵니다. 아이가 종이에 뭔가를 그려서 들고 웃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박인수는 오래전 어머니의 수첩을 떠올립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삐뚤삐뚤하지만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와라. 할아버지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어머니는 아들의 생일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도, 건설 현장에서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몸이 아파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아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대충 대답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 케이크가, 그 미역 봉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박인수는 오늘도 미역을 꺼냅니다. 손수 끓입니다. 빈자리에 그릇 하나를 놓습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은 국이 아닙니다. 살아생전 다 하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입니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동안만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들이 살아서 기억하는 한 어머니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 미역국 한 그릇 안에 아직도 따뜻하게.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언제 전화하셨습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아직도 기억나십니까?